인선 역을 맡은 김민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 역을 맡은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 정도 기본적인 영화에 관한 질문을 드린 다음에 여기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폭로 그리고 눈을 감는 아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영화의 제목이 생각할수록 절묘하고 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소위 말하는 요즘에 제목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일단 딱 봤을 때 끌리는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런 영화들 중에 이 영화가 분명히 하나에 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로는 이 폭로 그리고 눈을 감는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영화에서 주로 대립하고 있는 두 인물이 서로 차이점을 보이는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인물 다 어떤 점에서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 인물인데, 누군가는 그거를 이제 폭로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눈을 감음으로써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순간에는 폭로를 하려고 했던 과거의 인물이 이제 어느 순간 눈을 감으려고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정말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작업 단계에 있었을 때 이 구도 자체가 흥미로워서 뭔가 발전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구도를 사용하신 건지, 혹은 뭐 제3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발전시키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시작 단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진 않았죠.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부터 작업을 해나가면서 계속 그 캐릭터만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항상 그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폭로와 침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눈을 감은 아이는 인선이도 되지만 저는 항상 눈을 감은 아이는 민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인물들이 마치 미러링 하듯이 계속해서 보여지도록 하겠죠.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나왔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두 인물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각자 어떤 인생 시기에서 우리가 폭로하게 되는 순간이 있고 또 침묵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 뭔가 이렇다기보다는 각자 상황에 대입해보면서 보기에 정말 좋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배우님께도 비슷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접하셨을 때 어떤 점에 조금 인상적이셨는지, 혹은 그리고 또 어떤 점 때문에 이 영화 혹은 캐릭터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이야기가 일단 피해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점이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작고 웅얼거리기도 하고 세상에 상처를 많이 받고 등을 진 인물이 어떠한 순간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경주마처럼 막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저한테도 조금 있는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작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와닿았었고, 그리고 이제 두 여성이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여성 감독님이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도 좀 많이 끌렸습니다. 최희서 네, 저도 미나 씨가 한 이야기와 좀 맞닿아 있는데요. 시나리오를 볼 때 여성 주인공 둘이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살인범과 형사로 만나는 장면을 읽어본 적도 없었고, 한국 영화에 떠오르는 한국 영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게다가 가장 이걸 하기로 결정했던 큰 요인이 저는 김민아 배우였거든요. 제가 한 친구라는 작품 너무너무 잘 봤고, 김민아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친구랑 이런 장면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설렘을 느끼고 이제 결정하게 된 큰 계기였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형사라는 역할을 처음 해보는 거기도 했고, 근데 그저 강력계 형사가 아니라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친구의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사는 인물이
그런 인물을 좀 연구해서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저의 질문 드립니다. 네. 두 배우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시나리오 작성한 이제 하시면서 두 배우를 선택하신 이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연기들을 너무 잘하시니까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캐스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나 씨를 선택하고 기꺼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또 그 다음에 희서 씨가 다시 저와 함께 하게 됐는데 마지막 제가 촬영 우리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식당 장면 초반에 나왔던 식당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제가 희서 씨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희서 씨 아닌 그 민주라는 역할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 두 분이 소중하고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박수가 두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박수처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네, 일단 앞에 지금 앞에 맞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께 하나, 미나 배우님께 하나 빠르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오픈토크 때 희석역께서 그 눈밭에서 달리셨다고 하는데 그 장면이 삭제가 됐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감독님이 만약에 그 장면을 어디에 편집을 해서 넣고 싶으셨는지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또 희석 배우님께서 그 마지막 미나 배우님 표정이 제일 좋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나 배우님은 그 마지막 장면 약간 살짝 미소 보이시는 촬영하실 때 어떤 기분이나 생각, 뭐 연기 이런 생각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되게 즐거웠어요. 오픈토크에도 오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관객 여러분한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소중한 시간, 금요일에 황금 시간에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삭제된 거는 머릿속에 이제 이 영화만 보여줘야 되니까 편집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촬영 감독이 와 계시지 않나요? 예, 저희 촬영 감독님도 와주시고 있는 저희 스태프랑 배우님도 와주시고 저기 우리 김 팀장 역할한 허정도 배우님도 오셨어요. 배우님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그래서 뭐 편집된 부분은 사실은 그 양식장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그 하기자 기자를 쫓아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양식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컷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여차하는 상황 속에서 편집을 하게 됐는데 그때 희서 씨가 굉장히 열심히 달리는데 그 얼굴이 정말 진실을 찾고 싶고 친구로 향해 가는 그 모습이 물론 뛰느라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편집에서 삭제한 거에 대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좀 아픈 그런 표였습니다. 예. 최희서 배우님 입장에서는 어떠셨는지 그 장면이 안타깝게 빠지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제가 아까 촬영 감독님 말씀을 드린 게 아무래도 그런 이제 달리는 씬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감정적인 씬들에서 촬영하신 촬영 감독님이나 그립팀이나 그런 기술 스태프분들께서 같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 서론 장면이 잘린 거는 저만 아픈 게 아니라 감독님만 아픈 게 아니라 사실 함께 고생하신 우리 촬영 그립팀 분들, 다른 또 스태프분들도 아프실 것 같아서 촬영 감독님 했던 겁니다. 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핸드폰에 있어요. 100만 넘으면은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미나 배우님 아까 질문 받으신가? 마지막 장면, 제 얼굴 엔딩 장면에 제 얼굴이 있다는 게 정말 뜻깊고 좀 감격스러웠었어요. 근데 사실 촬영을 할 때는 사실 그 엔딩 장면이 저는 몰랐기 때문에 살짝 미묘했었던 것 같아요. 제 얼굴은. 그리고
때는 이제 정말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제 정말 모든 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민주가 도와주고 그런 거 알았을 때 참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감정일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런 그리고 소용돌이 같은 감정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피해자다움을 바라는 그런 사회에 대한 분노가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나리오 쓰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쓰셨는지 궁금하고, 희석 배우님께는 민주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 거라고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시나리오 쓸 때부터 뭐 여러 생각을 했지만 뭐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제가 스릴러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살인의 추억도 수십 번 공부해왔고 추격자도 수십 번 봤는데 재밌는 장르 영화를 한번 써보고 싶다, 스릴러 영화를 써보고 싶다. 그런데 다만 그 영화들을 들여다봤을 때 존재하는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살인의 추억의 그 소녀, 죽은 소녀가 살아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피해자가 주인공인 영화, 스릴러지만 늘 피해자는 어쨌든 이렇게 살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늘 펼쳐지는데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한 아까 미러링 얘기했지만 그 피해자 옆에 있던 친구가 형사가 돼서 그 사건을 쫓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가 경찰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굉장히 아마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인선이 편에 서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자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정의 구현하는 경찰이 됨으로써 어떻게든 그 죄책감을 씻겨내고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선이 대사에도 있지만 경찰을 왜 됐냐, 진실을 찾으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 죄책감, 부채감 같은 것을 안고 살아왔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비리를 불기도 하고 뭐 정의로운 여경으로서는 표창도 받고 이런데 사실 본인 자체는 본인에게 떳떳하지 못한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미나랑 같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미나는 인선이라는 역할은 살인범이지만 지목이 살인범이라고 본인은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정명이를 구하고 싶은,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누군가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고, 저는 겉모습은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경찰이긴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나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못했던 인선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뒤바뀐 두 사람의 모습이 영화 전반적으로 영화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평행선이었던 게 이렇게 교차되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네, 오른쪽에 이번에는. 네,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배우가, 두 인물이 극을 이끌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컸던 영화였던 반면에 영화 자체는 그 두 인물이 조금 더 천천히 나올 수 있도록 누르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또 경계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설계할 때는 취조실 장면부터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5번의 만남이 있거든요, 이 영화 속에. 마지막 이제 출소하는 장면 빼고는
5번에 대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가장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감정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어쨌든 인선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비밀을 감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민주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마 미나 씨는 연기하면서 이제 정명이라는 인물만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고요. 저기 민주 역할을 하신 우리 희서 씨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진실을 찾을 거야. 나는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두 인물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뭔가 다른 생각들, 다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만 집중을 하자.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연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도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그런 단계별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만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가자라고 생각하고 연출했습니다. 그렇게 또 구분 지어주시니까 영화를 뭐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그렇게 변화에 따라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배우님께 그러면은 5번의 만남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이셨다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느꼈던 만남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윤서변이나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었을까요? 근데 연애식 장면은 조금 많이 현장에서도 많이 강렬했었고요. 굉장히 예민했었습니다. 촬영을 할 때는. 그리고 김경선을 봤을 때 거기가 우리가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민주의 눈을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습니다. 면회실에 그 구멍 뽕뽕 나 있는 우리 면회실. 그 3번의 취조실이 있고 한 번은 면회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 검증이 있는데 맞아요. 면회실에서 어쨌든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대답을 얻고 싶어 하는 서로의 그 목적을 향하는 어떤 그 절박함이 극으로 달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취조실과 면회실과 이 만남 5번의 만남이 이 시나리오의 척추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미나가 감독님과 촬영하는 조 감독님께 항상 이 취조실과 면회실과 이 현장 검증은 순차적으로 찍을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렸고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는 이 씬들을 어떻게 잘 구상해서 잘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다른 장면을 찍을 때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영화 스토리 라인이 현실에서도 영화 각 스토리이지만 현실에서도 일어날 법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의 기반을 다지실 때 어떤 걸 굉장히 관심을 그리고 영감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좋아했던 스릴러 영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사건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소녀가 이제 실종됐다가 죽음을 발견된 그 사건이 있었어요. 두 명의 그 친구들도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분들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런 불행한 사건에 그것도 물론 혼자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 민주 씨가 민주 형사 역할 같은 경우는 제가 민주는 이제 친구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럴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니 꼭 친구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면은 네, 중앙에 계십니다.
서 배우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인선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인선이가 전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 민주가 너는 가출해서 돌아온 거잖아, 가출한 거였잖아 라는 의견을 본인이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빠나 친구들이 주변에서 들어오는 푸시로 인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만약에 인선이와 민주가 단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인선이가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어린 민주랑 인선이 만약에 독대를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질문이신가요? 너 괜찮아? 이랬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지 물어보는 것보다 내 친구가 괜찮은지 내 친구의 아니를 먼저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안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어른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경찰이나 선생님들, 친구들의 어떤 그런 팀과 추측으로 당사자들이 서로를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감독님께서 선생님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뒤에 세 분 계시네요. 네, 남성분.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민아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인선이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니까 잊고 싶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뭐 영화 중에서는 이제 어린 인선이 자살 시도를 하려는 장면도 나왔고요. 네, 어떤 그런 원동력이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져왔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지만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순간도 여러 있었을 테고요. 다시 리셋하고 싶어 했을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바라보고 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만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그냥 그 큰 에너지,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든 아니면 그대로 있으려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끙차끙차하면서 계속 살아왔었는데, 이제 조명이란 아이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게 가장 큰 폭발력이 있는 그 큰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 괴로워하는 에너지도 어느 한순간에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선이가 참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희서 배우님께서.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런가요? 재밌게 보신 거 맞죠? 네. 맨 끝에 손을 들어주시면.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김민아 배우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 취조실에서 인선과 민주
민주가 만났을 때 인선이 먼저 내가 살인자가 된 이야기를 들어볼래? 했을 때 민주가 되게 단호하게 아니 너한테 듣지 않고 내가 진실을 발표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인선의 감정은 어땠을지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을지 아니면 뭔가 더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을지 배우님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민주가 아니 내가 알아차릴 건데 내가 내 힘으로 알아낼 거야가 인선이 원했던 대답이었어요. 너 내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줄까? 해주라고 해.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너가 알아내라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인선이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인선은 민주를 보자마자 얘기했을 수도 있었겠죠. 야 지금 이런 아이가 있는데 우리 빨리 가서 구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나니는 진실을 넘어서의 무언가를 인선은 계속해서 추구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민주가 인정하고 스스로 알아내고 뭐 나한테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또 다른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니 이제 인선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너무 답답하고 왜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왜 저러는 거야가 사실은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것이 맞았던 것이죠. 진실을 넘어서 진심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크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Q&A는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관객분들이 완성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찍었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도 관객분들께서 극장에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이 영화는 무리할 것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저희 영화를 완성시켜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첫 관객께 이제 이 부산 영화제가 저희는 첫 관객이거든요. 부산에서 이제 정말 탄생을 하는 거죠, 영화가. 그 이튿날 관객분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주말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완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날을 더우네요. 참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은 제대로 했는지 참. 네, 근데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질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참 너무 짧아요, 그죠?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정말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저희 영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개봉하게 되면 또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때 또 많이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오픈 토크 때도 얘기했는데요. 생탕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대요. 생탕 막걸리를 저희도 오늘 꼭 먹을 거거든요. 저희가 혹시 지나가시다 생탕 막걸리를 마시는 저희를 발견하면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연출자로서 여기 계신 두 배우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와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배우들도 와 계시는데 프로덕션 자체가 굉장히 하드했어요. 영하 20도 막 이런 날씨 속에서 배우님들이 열연을 하시기에는 참 환경적으로도 열악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연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누군가 어떤 관객분이 저한테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고 했는데 제가 계속 까먹고 대답을 안 했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정서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보여줬던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씬을 가슴속에
잘 담아가 주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거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 마음 갖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폭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